Well, before starting, I want to ask you this. What are you learning English? What is your purpose? What is your goal of learning it? Are you learning English to get good grades at school? Or are you learning English to get good TOEIC or TOEFL scores? What about this? People seem to learn English to show off to others or to impress others rather than using it for actual communication. I'm also one of those people who are eager to have a native speaker-like pronunciation, but now I gave up on impressing others with my English skills.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can speak English way better than me here in the US. I have gone through all those stages of learning English since I started to learn at 13 in Korea. But now, looking back,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good communication skills for the goal of learning English. So let me talk about this topic, communication, 진짜 영어. Okay. 사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 대학교 Higher Ed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해 전에 Intensive English Program에서 ESL 강사로 일을 했고, 또 현재는 미국 대학교에서 Korean as Foreign Language Credit Course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실제로 저희 매일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글 쓰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타입의 레이디들 중에서 저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흑수저였고 엄마이고 두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박사 공부에 열중했던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ABC를 배웠고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 미국에 와서 5년간 박사 공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그 수년간의 영어 공부가 사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제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영어, what is actual use of learning English?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쭉 달려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 Language learner, English learner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릴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5가지 공부 방법은 사실 제가 쭉 거의 한 20년간 쓴 방법인데, 첫 번째는 마인드 매핑 그리고 딕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읽기인데 그냥 따라읽기가 아니라 이 thought group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읽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단어장을 만드는 건데 단어장이 아니라 저는 통문장 기록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In my case, I try to look up the dictionary and then I copy down all those example sentences, not the only words or the meaning in Korean. So collocation check이라는 것을 저는 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So that I can use that specific expressions in real communication.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읽은 또는 들은 부분을 내용을 제가 저만의 표현으로 다시 리텔링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그 표현들이 다 익숙해지고 나면 저는 쉐도잉을 거의 20년 동안 했습니다. 쉐도잉이 제가 처음 영어 공부를 할 때 90년대 초반에 참 낯선 처음 경험한 방법인데 최근 그 유튜브 비디오에는 쉐도잉에 관한 비디오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쉐도잉 부분 연습을 많이 하라고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쉐도잉이란 이런 기법도 사실은 그 발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소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내가 이것을 왜 하는 건지, 내가 원어민을 그냥 마냥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나중에 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많은 에너지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 바로 마인드 매핑 그리고 딕테이션인데요. 먼저 마인드 매핑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글을 읽거나 들을 때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 사이는 반드시 이러한 who, what, why, when, where, how 같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신경을 쓰면서 그것들을 듣거나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많은 단어가 모르고 또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면 이 부분에 몇몇의 퍼즐 조각이 없는 채로 그 이야기 전체를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we have to have tolerance, high tolerance towards new words or ambiguity. 그래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참아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끼워 나가면 전체적인 빅픽처에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디테일한 것들 서로의 관계를 통합해서 결국에 what is the main purpose, what is the main statement of the passage. 그 글의 가장 주요한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so what, 그래서 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글을 읽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세한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외국어 학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모든 단어를 또 표현들을 다 알고 싶은 정말 디자이어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패세지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정확히 딕테이션을 하면서 내가 듣지 못했던 표현과 그 링킹, 이음이라고 하죠. 연음, 그런 부분을 제가 놓치는 부분이 어떤 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딕테이션을 아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따라읽기인데요.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 따라 많이 읽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이 Reading After Me라는 이런 활동은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어민들은 사실 어떻게 글을 읽는지 잘 그 패턴을 파악해야 됩니다. 원어민들은 글을 읽을 때 thought group이라 하죠. 그 생각군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은 같이 읽고 또 그 다음 어떠한 생각은 그 사이 포즈를 잠시 쉬고 그 다음 생각권으로 넘어갑니다.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어진 예문 First, check to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 이렇게 매번 이 문장 읽을 때 중간중간에 포즈가 있습니다. 이 포즈는 그 생각의 그룹별로 이렇게 포즈를 주는데요. First, 잠시 쉬고 check to make sure. 그리고 쉬고 that your seatbelt is secure.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으면 그 안에 문장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생각의 의미대로 붙여 읽고 또 띄어 읽고 이렇게 해야지만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렇게 긴 문장을 할 때는 이 thought group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thought group 찾기는 한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이나 그리고 토익의 리딩 섹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토익 공부를 아주 많이 매진했던 사람이고 아무튼 그 토익의 리딩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센텐스 스트럭처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많이 있습니다. So, when you're reading the sentence, try to focus on what is the thought group and try to give some pause in between those group thoughts.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e only thing I'm interested in is completing this project on time.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읽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이 긴 동화책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원어민들이 읽을 때 어떻게 포즈를 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알게 된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에게 제가 부탁했어요. 이 패시지를 한번 읽어달라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성실히 잘 읽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September, Tuesday.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All I need is for some jerk to catch me carrying this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was Mom's idea, not mine. But if she thinks I'm going to write down my feelings in here or whatever, she's crazy. So just don't expect me to be all Dear Diary this and Dear Diary that. 네, 방금 들은 것처럼 할머니께서 이 글을 읽을 때 의미군대로 thought group대로 끊어 읽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The other thing, pose, I want to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was Mom's idea, not mine. 이런 식으로 the other thing, pose,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그리고 끊어 읽고 is that this was Mom's idea, 끊어 읽고 and not mine, 이렇게 또 끊어 읽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땐 반드시 의미군대로 작은 포즈를 두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제가 했던 연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 방법은 바로 통문장 기록장입니다. 단어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떻게 문장에 쓰이는지 어떤 단어와 주로 함께 늘 쓰이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반드시 English Dictionary 요즘에는 많은 전자사전이 인터넷에 있죠. 그래서 저는 롱맨을 즐겨찾기를 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모르는 단어의 밑에 예문을 복사 붙이기를 해서 저희 단어장에다가 붙여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specifically가 제가 모르는 단어 또는 제가 더 알고 싶은 단어였으면은 사전을 찾아서 해당 문장 이렇게 복사 붙이기 또는 카피 다운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제가 영어 동화책을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건데 영어 동화책에 중요한 또 표현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저희 통문장 기록장에다가 이렇게 문장을 통째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통문장 기록장을 쭉 소리내서 읽는 습관을 꼭 반복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리텔링인데요. 읽은 글을 나만의 말로 표현하기. 읽은 글을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가지 못합니다. 나만의 말로, 나만의 생각으로 먼저 소화를 시킨 후에 그것을 다시 나의 말로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진 읽은 글에 또는 들은 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키를 가장 메인 아이디어를 reorganize 한 이후에 그것을 방금 새로이 배운 표현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대학교에 가서 또 유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지식과 배움은 읽고 읽은 내용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reorganize 한 이후에 나만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미국 와서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데몬스트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읽은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듣는다고 하면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각 단락별로 주요한 메인 이벤트가 있죠. 긴 이 글에서 가장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면 먼저 누가 이 주인공 남자친구 그렉한테 노트북을
특히 다이어리라고 적혀 있는 노트북을 사줬을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보면 엄마이죠. 그래서 we can say that mom bought Greg a notebook that says diary on it. 이렇게 심플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새롭게 배웠던 표현을 사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내용으로 그레이가 이 일기에 대해서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기를 쓰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그리고 그 일기 속에서 이 주인공 그레그는 자기의 온전한 감정을 제대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가장 키가 되는 그 메시지를 서로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이러한 핵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했던 제가 그 주요 팩트에 관한 질문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Who bought you? Pretend that you are Greg. Greg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Who bought you a notebook that says diary on it? 아까 말씀드린 대로 My mom bought me a notebook that says diary on 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영어 공부를 더 풍부하게 하려면은 새로 익힌 표현을 가능한 많이 이렇게 써보려고 실제로 말로 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Let me get this straight. I specifically told my mom not to buy a diary, but she bought me a notebook that says diary on it. 이렇게 방금 읽은 글에서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다시 나만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Do you think that your friends may make fun of you? Then yes, I do. 그럼 너무 쉽죠? 심플하죠? 그것을 이렇게 Now all I need is for some jerks to make fun of me. 글쎄 이제 정말 내 친구들, 얼간이 같은 친구들이 날 놀리기만 하면 완벽히 사건이 딱 완벽하지. 약간 시니컬한 그러한 감정도 표현되죠. 그다음, Whose idea was it to write a diary? Greg? Then this isn't my mom's idea, not min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will you write down your feelings as your mom expects?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No, I will not.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I will not write down my feelings in here or whatever. My mom gets the wrong idea. 엄마가 오해한 거지. 난 절대 여기다가 내 감정을 쓰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말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피킹 연습이 끝나고 나면 라이팅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글쓰기를 해 나가는데 만약에 주어진 답을 다 이렇게 이으기만 하면 나만의 한 패시지 글이 서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그 긴 영어 패시지는 이런 식으로 짧은 나만의 표현으로 또 풍부한 새로운 영어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완벽하게 글쓰기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어떠한 글을 읽거나 쓰고 글을 읽거나 듣고 난 다음에는 나만의 말로 설명하고 또 나만의 말로 써보는 이런 연습이 사실 실제 미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그 교육의 포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숙제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나의 말로 표현하고 나의 말로 또 써보고 이러한 훈련들로 다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는 말 그대로 다 읽고 우리가 thought group으로 읽는 연습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알고 새로운 모르는 단어도 다 익혔다고 하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쉐도잉인데요. 쉐도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로 텍스트를 보고 쉐도잉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주얼 에이드가 없이 오로지 귀로만 듣고 따라해 나가는 것이 가장 키 시크릿입니다. 그럼 시간이 되실 때 나중에 다른 동영상에서 또 쉐도잉하는 방법을 제가 데몬스트레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진짜 영어 공부하는 방법 5가지, 미국에 와서도 또 더 공부를 할 학생들이라도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커리어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어는 남에게 뽐내는 유창한 발음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표현하고 또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이용하여서 내 생각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마인드 매핑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 들을 수 있도록 딕테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읽을 때 thought group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 안에 의미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를 또 파악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실제로 원어민이 쓰는 표현을 통 문장으로 기록을 해서 매일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을, 생각을, 메인 아이디어들을 제가 자기의 마인드 매핑을 하면서 주어진 새로 알게 된 표현을 최대한 많이 쓰면서 풍부한 영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도잉하는 그 프랙티스를 하여서 좀 더 원어민처럼이 아니라 원어민이 말하는 거 패턴대로 이렇게 생각 그룹대로 끊어서 읽고 또 그룹 안에서는 붙여서 읽는 이러한 그 음성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는 그러한 데 포커스를 주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Dr. Mom TV의 Dr. Mom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